12월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 금리 인상 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가장 큰 리스크라며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도시 분양권 시장이 주춤한 모습입니다. 매수세가 대폭 줄어들면서 하남 미사지구에서는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등장했습니다. 정부가 전기차 100만 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기름 대신 전기차가 들수록 연간 12조 원에 달하는 세수가 줄어들어 유류세 쇼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내년부터는 경차나 임대주택이라도 고가일 경우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리는 미 금리 인상에 따른 한국의 가장 큰 리스크로 가계부채 급증을 꼽았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1.5%로 동결했습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약신흥국의 금융경제 불안이 확대돼 위기가 발생하고 그것이 다른 국가로 확산되는 상황이 가장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7년여 만에 미국 통화정책의 큰 흐름이 바뀌는 대형 사건으로 신흥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어 그 여파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현지 시간 오는 15일에서 16일 개최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현재 연 0에서 0.25%인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 총재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한국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비해 가계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LTV, DTI 규제 완화 이후에 상당히 소득 증가를 웃도는 그런 빠른 속도로 왔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한 전반적인 가계부채 누중 억제책은 좀 조속히 실시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올 3분기 1,166조로 1년 새 110조가량 늘어나는 등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이 총재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면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시중 유동성을 여유롭게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소비가 내년에 급격히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이 총재는 임금이 꾸준히 상승했고 물가 하락으로 실질 구매력도 높아진 점을 고려하면 소비 절벽까지 우려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주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9일 월스트리트저널은 15일부터 16일로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위원들에게 금리 인상은 오히려 쉬운 결정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아 시장의 관심이 이미 앞으로의 금리 인상의 속도와 수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 선물 시장 관계자들은 연준이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를 이번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85%로 가격에 반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이 이달 금리를 올리더라도 앞으로 금리를 점진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인상하겠다는 신호를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분양권 시장이 주춤한 모습입니다.
김포 한강의 경우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탓에 거래가 뜸하고 개발 지연 우려가 있는 마곡의 경우 매수 문의만 있을 뿐 매도 문의는 없는 상태입니다. 하남 미사에서는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등장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지난달 경기도 김포시 김포 풍무 푸르지오 센트레빌 전용 85제곱미터의 분양권은 3억 4천여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달 새 1,000만 원 정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 분양가는 3억 3,200만 원이었습니다. 프리미엄이 잘해야 층향에 따라 겨우 1,500에서 3,000만 원 수준입니다. 업계에선 프리미엄이 이미 최고점을 찍었다는 분석입니다. 서로 피바꿔 팔려고만 하지 누가 살 사람이 없잖아요. 피 붙은 걸 누가 사야 다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누가 오를 거라고 봐요. 안 오르니까 그냥 거래가 안 되는 거죠. 마곡지구는 분양권 매수 문의만 있을 뿐 매도 문의는 없는 상황입니다. 개발 지연이 원인입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긴등마을 힐스테이트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분양가는 5억 4,300만 원입니다. 현재 프리미엄은 1억 7천만 원이 붙은 상황이지만 거래 실적은 없습니다. 경기도 하남 미사의 경우는 매도 수요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 지역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매수자들은 합법적인 물건만 찾고 있어 분양권 시장은 매수자 우위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 분양한 미사강변 더샵 리버폴에는 전용 115제곱미터의 경우 분양가는 4억 5,080만 원이었지만 올해 분양권 거래는 단 3건에 그쳤습니다. 이 가운데 한 건은 4억 4,230만 원에 거래돼 마이너스 피를 기록했습니다. 위례와 광교 신도시는 매수 매도자 간 눈치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분양권 호가가 본격적으로 내리지는 않았지만 매도자가 조정폭을 넓게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부채관리 강화 방안이나 금리 인상 우려가 있고 또 일부 지역에선 공급 과잉이나 단기 급증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 거래량과 가격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 심리가 선반영됐다는 우려로 신도시를 중심으로 분양권 시장이 조정을 보이는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카카오와 KT가 각각 카카오은행과 K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설 계획으로 인터넷은행 사업을 주도해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은행에 대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19대 정기국회의 벽을 넘지 못해 차질이 생겼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치열한 3파전 끝에 국내 첫 인터넷 전문은행이 될 자격을 얻은 두 승자가 손을 맞잡습니다. 카카오은행에서는 윤호영 카카오 부사장이, K뱅크에서는 김인혜 KT 부사장이 대표로 나섰습니다. 두 인터넷은행은 은행, 통신, 유통 등 다양한 업종이 합쳐진 연합군 형태지만 모두 비금융주주사가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19대 정기국회에서 좌절되면서 속사정이 복잡해졌습니다. 현재 카카오은행의 대주주는 지분율 50%의 한국투자금융주주입니다. 반면 카카오의 지분율은 10%에 불과합니다. K뱅크도 KT가 주도하고 있지만 지분율은 8%입니다. 우리은행, 한화생명, 다나리 각각 10%로 더 많습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와 경영을 제한한 은산분리 규제 때문인데 카카오와 KT는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분을 늘려 대주주로 올라설 계획이었습니다. 은행법이 개정돼서 산업자본이 어느 정도 지분을 더 취득할 수 있게 된다면 카카오가 최대 주주가 될 거고요. 카카오와 KT가 인터넷은행 전면에 나선 것은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했던 셈입니다. 하지만 임시국회에서도 개정안 통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주 간 지분 조정이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갈 경우 향후 인터넷은행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카카오와 KT가 10% 이하의 지분율로 장시간 주인 행세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각 컨소시엄이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주식 지분 변경 약정이나 의결권 공동행사 계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컨소시엄 참여 기업들이 같은 배를 타고 있지만 개정안이 장기 표류할 경우 주주 구성원들 간 이해관계는 점차 꼬여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정부가 2020년까지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100만 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기차는 기름 대신 만원에서 2만 원의 전기료만 내면 한 달을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기름을 쓰지 않는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연간 12조 원에 달하는 유류세가 줄어들어 유류세 쇼크가 올 수 있다는데요. 김성은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1,500억 원을 들여 오는 2020년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차 100만 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차량들이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할수록 유류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름에 붙는 세금 비중은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을 합쳐 휘발유 기준 약 60%, 경유 기준 52.2%에 달합니다. 리터당 평균 휘발유 가격 1,457원 중 약 879원이, 평균 정유 가격 1,227원 중 641원이 세금인 겁니다. 이렇게 유류세 비중이 높다 보니 2013년 기준 휘발유, 경유에 부과된 세금 총액은 약 12조 6,479억 원으로 전체 소비세의 절반인 49.6%를 차지했습니다. 총 국세 수입의 6.6%입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휘발유 경유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가 전기차 등으로 대체되면 세수도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가 전체 차량의 10% 수준으로 보급되면 세수는 연간 1조 원 이상이 감소하게 됩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확충되고 전기차 가격이 내려가면서 운행비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전기차가 바람을 타게 되면 단시일 내에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수 있습니다. 휘발유 경유 차량에 과도한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보급이 빨라질수록 유류세 쇼크는 생각보다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편의점표 커피와 도시락의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무엇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을 앞세운 건데요. 국내 대형 편의점들이 그동안 도시락 시장 경쟁에 열을 올렸다면 최근에는 잇따라 자체 커피 브랜드를 선보이며 저가 커피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약 30초가량을 기다리자 맛있는 원두커피가 나옵니다. 곱게 갈린 원두는 종이 필터에 걸러져 진한 향을 뿜어냅니다. 고급 원두를 사용한 편의점 자체 브랜드 커피인데 작은 컵 한 잔에 1,000원, 큰 컵은 1,200원입니다. 맛도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집에 뒤지지 않습니다. 편의점 3사의 커피 매출은 지난해보다 약 40%에서 많게는 80%까지 올랐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로 자리 잡은 편의점 도시락. 평균 3,500원대로 식당 바깥보다 저렴한 가격이지만 푸짐한 반찬의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편의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렇게 식재료도 점차 고급화되고 있는데요. 맛과 품질 보장은 물론이고 가격까지 저렴하다는 점을 앞세워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시장 규모는 3,500억 원대. 업체들 간 매출도 해마다 50%씩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나 점심값 부담이 큰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한 끼 식사로 도시락을 많이 찾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신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가격면이나 그런 품질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되다 보니까 고객분들에게 선택권을 또 드렸고요. 장기화하고 있는 불황 탓에 실속 있게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편의점 커피와 도시락을 많이 찾으면서 편의점이 카페와 식당으로 변신 중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연이은 대박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모아온 스펙, 즉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의 주가가 요즘 들어 공모가인 2,000원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송종우 기자 전화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스펙은 사실 원금이 보장되고 또 이자 수익이 보장되는 데다가 또 합병 후에는 주가까지 급등해 이 알짜 투자처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 스펙에 무슨 악재가 있길래 계속 공모가가 아래로 떨어지는 건가요? 이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권사의 자업자득이라는 평가입니다. 다시 말해 스펙이 증권사들의 과잉 경쟁 속에 투자 매력이 감소한 겁니다. 스펙은 비상장 우량 기업을 인수합병하기 위해 설립된 서류상의 회사입니다. 바로 이 서류상의 회사에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우선 상장시켜 놓은 뒤에 이 비상장 기업을 3년 내 합병해서 재상장하는 구조인데 이 스펙이 알짜 투자처로 알려지면서 투자자 모으기가 수월해지자 증권사들이 이 너도나도 스펙 상장 경쟁에 나선 겁니다. 실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스펙은 이 상장이 예정된 곳을 포함해 47개에 달합니다. 지난 2010년 17개가 처음 상장된 이후 2011년과 12년
한 건도 없다가 2013년 2개, 지난해 26개가 상장된 것을 고려해 볼 때 올해 스펙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상장된 스펙이 많다면 이 투자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 아닌가요? 이 좋은 스펙에 투자를 하면 또 양호한 수익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주가가 최근 하락한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원론적으로는 투자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펙이 결국은 이 합병을 해야 주식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합병 대상 기업을 고르지 못하면 주가는 횡보하고 맙니다. 문제는 이 상장된 스펙 수는 많은데 합병할 기업은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 합병할 기업의 기업 가치를 높게 측정해 무리한 합병을 시도하게 되면서 주가가 맥없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합병 대상 기업은 적은데 스펙만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 합병 기업의 몸값만 올라가고 스펙의 몸값은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최근 합병 심사를 청구했거나 합병 심사를 통과한 이 스펙들의 주가는 공모가인 2,000원보다 못한 1,800원에서 1,900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스펙 전성 시기가 1년도 안 돼서 문을 닫는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증권사 관계자 말을 빌리면 스펙 간의 합병 대상 기업을 두고 경쟁이 잦아지면서 기업 가치를 높게 산정해주는 기형적인 상황이 됐다는 건데요. 심지어 합병 대상 기업의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해주는 경쟁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니 이 합병 소식이 전해진들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구체적으로 주가 수준은 어떤가요? 예, 합병 이슈가 있는 기업들만 봐도 주가는 공모가에 한참 모자른 형편입니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와 지난 8일 합병에 상장한 교보 3호 스펙은 상장 이슈를 타고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며 오늘 2,195원으로 공모가를 겨우 넘어섰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 수개월간 합병 이슈에도 1,900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해왔습니다. 자동차 와이퍼 블레이드 기업인 캐포와 합병해 상장을 추진 중인 유안타 1호 스펙의 주가도 1,905원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내년 1월 모바일 게임사 서메이지와 합병을 앞둔 KB 제6호 스펙의 주가도 오늘 1,88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체인 닉스테크와의 합병을 추진 중인 교보 4호 스펙의 주가도 1,935원에 머물러 있는 형편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투자 적기다라는 분석도 나온다죠. 예, 주가가 빠질 때 투자하라는 논리인데 타당성은 있습니다. 스펙은 합병에 실패하더라도 청산 과정을 거치면서 원금과 이자 수익이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공모가 2,000원인 스펙을 지금 가격인 1,900원에 매입하더라도 3년 후 청산 절차를 밟을 때 공모가 2,000원에 2%대의 이자를 돌려받아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옥석 가리기는 필요합니다. 스펙의 합병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증권사가 수두룩하다는 점에서 합병 경험이 있는 증권사의 스펙인지를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아울러 스펙 발기인들이 이 합병 전략을 가진 전문가들로 꾸려져 있는지, 그리고 기업 공개 주간 계약을 해본 경험이 있는 증권사의 스펙인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공모가를 밑돌고 있는 스펙에 대해서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송종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부터는 경차라도 5천만 원이 넘으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 중 공시가격 2억 원이 넘으면 취득세를, 4억 5,500만 원이 넘으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액을 제한하는 최소 납부세액 제도가 경차 등 33개 항목에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취득세가 100% 감면되는 항목 중 감면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 감면되지 않고 85%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도 감면액이 50만 원을 넘으면 산출된 세액의 15%를 내야 합니다.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에게 3일간 무급휴가를 부여하고 대학생이 임신과 출산을 하면 2년 이상 휴학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공공, 직장 어린이집의 비중은 어린이 숫자 기준으로 현재 28%에서 10년 뒤인 2025년에는 45%까지 확대됩니다.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처음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육아휴직 지원금으로 보통 20만 원의 2배인 40만 원을 지원받고 남성이나 비정규직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해주면 50% 많은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개혁을 확정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최근 배럴당 30달러대 중후반까지 떨어지면서 2008년 말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유소 기름 가격은 당시보다 리터당 130원가량 비싸 소비자가 체감하는 유가 하락 속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7년 전에 비해 90원가량 늘어난 세금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저유가 현상으로 인해 석유 제품 수요가 증가해 국제 제품 가격이 고공비행을 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오펙의 감산 합의 실패에 따른 공급 과잉 우려 상황에서 석유 제품의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름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 석유 제품 가격은 이달 평균 배럴당 53.74달러로 2008년 12월에 비해 14달러가량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주가가 급락하면서 이달부터 만기가 다가오는 삼성 엔지니어링 기초자산의 주가 연계증권의 손실률이 무려 90%에 달해 투자자들의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만기를 앞둔 삼성 엔지니어링 ELS는 41개로 이 중 내년 1월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ELS만 19개, 발행액 기준 302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 ELS는 기초자산인 삼성 엔지니어링 주가가 15만 4천 원부터 17만 4천 원대에서 발행됐습니다. 그러나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는 14,250원으로 장을 마감하며 발행 당시 기준가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요즘 청년은 실업난, 또 중소기업은 구인난이라고 하죠. 그런데 해외에서 경력을 쌓은 인재들이 국내 중소기업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조주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상화폐업체 코인플러그는 올해 국내외 7개 특허를 출원하고 50억 원 투자 유치에도 성공했습니다. 시스코 시스템 등에서 경력을 쌓은 홍재우 최고기술 경영자의 활약덕입니다. 소프트웨어 업체 포시에스는 최근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미국 어플리케이션 어시스트 개발자 출신 성민성 과장이 주축이 돼 웹모바일용 전자문서 솔루션을 일본 시장에 맞게 현지화한 결과입니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 따르면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유수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해외 인재 41명이 국내 중소벤처기업에서 맹활약 중입니다. 이들 해외 인재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해외 인재 스카우팅 사업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저희 같은 중소기업이 사실 고급 인력을 채용한다는 게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좀 저희가 또 특히 해외 쪽에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런 인재를 채용할 수 있었던 게 저희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큰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국내 근무 의사가 있는 인재들을 유치한다는 점에서 인재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해외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고국에서 좀 마지막으로 좀 일하고 싶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이런 좋은 사업이 돼서 기회가 돼서 올해는 MDS 테크놀로지 등 6개의 중소기업이 해외 인재 스카우팅 사업을 통해 새롭게 해외 인재를 맞았습니다. 청년은 구직난,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요즘 성장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을 찾는 해외 인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조주희입니다.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이 기업 900여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 연말 기업 10곳 중 6곳은 보너스 지급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부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누를 필요 없이 스마트폰 지문인식만으로 전자금융거래와 상거래 때 본인 인증이 가능해집니다. 공정위가 실제로는 이용요금을 올리지 않으면서 반복적으로 요금 인상 전에 회원가입을 하라고 유인한 유사투자자문사 MD파트너십에 과태료 500만 원과 행위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 단지에는 최소 13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폐쇄회로 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우리나라의 20, 30대 절반 이상은 미혼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결혼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불안정한 직장 또 내 집 없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불안하다는 것이죠.
정부가 마련한 이번 대책이 과연 이들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을지 실효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겠습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